자, 지금부터 여러분 테마 12 취득세 부가징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취득세 마무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자, 취득세 부가징수 역시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요 취득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모든 지방세의 부가징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좀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부가징수는 뭐를 말하냐?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이행 방법. 이때에 이 취득세 부가징수는 여러분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칙과 예외. 그래서 원칙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역시 신고 및 납부입니다. 신고 및 납부. 그러면 항상 여러분 우리 지방세에서나 국세에서나 무슨 말이 나오면 신고 납부 그러면 항상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냐?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즉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이네. 이게 바로 법정 신고 기한이죠.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본인이 스스로 과세 표준과세를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고 and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는 두 가지야. 신고 and 납부. 의무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신고 납부랍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 즉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 자 뭐예요? 취득한 자, 취득을 했어 안 했어? 했어. 한 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고 납부에서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 법정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때 법정 신고 기한은 여러분 원칙과 예외로 나눠집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 그래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냐? 60일 이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수 계산 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때에 여러분 여기 취득일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중개법에서 이미 배우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허가 구역 토지 매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글자 그대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는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를 받아야 되는 거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이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는 이때는 이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만 이 매매가 뭐로 바뀌냐? 유효가 된다는 걸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이미 여러분 중개법에서 잘 배우신 거니까 거기서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허가일이 빠르다, 잔금 지급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잔금 지급의 통상적으로 취득한 걸 보는데 지금 문제는 이때까지 아직 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잔금 지급은 토지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무효. 그리고 뭘 받으면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 토지 매매가 뭐로 바뀌는 거죠? 유효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이때는 잔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다? 허가일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일로부터 며칠 이내가 되는 거다? 60일 이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잔금 지급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바뀐다는 걸 체킹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뭐와 똑같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양도소득세와 똑같습니다. 양도소득. 즉 이 토지를 양도한 사람도 이건 취득자 입장이지만 토지를 양도한 사람도 잔금 지급일 즉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이 아니라 허가를 받았을 때 토지도 양도한 걸로 봐라 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세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면 예외가 있는데 첫째 예외가 뭐가 있냐? 제일 먼저 상속입니다, 여러분. 상속.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여러분 상속 이제 뭐 장례도 다 치르고 이제 뭐 끝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즉 남겨놓고 가신 재산이 많냐 부채가 많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재산이 많다 그러면 상속을 받는 거죠 뭐. 근데 뭐가 많으면 부채가 많으면 이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상속 재산을 조사할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 개실이 속한 달 여기서 주할 것은 상속 개실이 아니라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라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냐? 6월 이내가 됐습니다. 6월. 다만 이때에 요 6월이 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국외에 있다. 외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니까 3개월 연장한 9월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6월 이내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이 말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6월 이내 또는 상속인의 주소가 국외일 때는 9월 이내. 요거는 바로 뭐와 똑같냐? 요게 바로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다는 거 그냥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속세 신고할 때 취득세도 한꺼번에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의사항은 상속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여러분 상속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증여는 예외로 인정 안 합니다. 증여는 예외 인정 안 한다. 예외 인정 안 하니까 뭘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원칙으로 가라는 얘기죠. 원칙. 그럼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증여 계약일 했죠? 증여 계약일. 그래서 증여 계약일로부터 요 날에 취득한 걸로 보고 원칙이니까 며칠 되는 게 여러분 60일 되는 거죠. 여러분 60일. 그래서 요거는 증여세 신고 기한과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상속일 때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똑같지만 증여일 때는 증여 계약을 취득한 걸로 보고 여러분 그로부터 며칠 이내다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기한은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나 참고 시험에 안 나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냐? 이때는 여기는 3개월 이내입니다. 여러분 3월 이내. 그래서 증여는 다르다라는 거 확인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건데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랍니다.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취득을 취득할 당시에는 무슨 대상이었다가 여러분 바로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그 이후에 요게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입니다. 중과세율 대상으로 바뀌었다. 또는 취득할 당시에 비과세를 적용받았는데요. 이게 비과세 요건을 취소함으로써 부과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 취득할 때에는 감면 면제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감면 면제 요건이 취소가 되면서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추징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저는 앞으로 뭐라 표현하냐 여러분?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이랍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과세 물권의 상태가 변동됐을 때는 이때는 여러분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며칠 이내냐? 30일 이내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며칠 이내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이내다? 30일 이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 규정은 꼭 적어놓으세요. 등록면허세도 똑같다. 등록면허세도 똑같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자 취득세는 취득부터 며칠 이내인데 60일 이내죠. 또 상속을 받으면 상속계획 속한 달 말일부터 몇 월 이내죠? 6월 이내죠. 근데 이전에 이러한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렇게 도래도 하기 전에 먼저 뭘 했다 그러면 등기를 했다. 이렇게 60일 전에 먼저 뭘 하면 등록을 먼저 하면 그때는 언제가 된다 그러면 등록일이 바로 취득 신고 기한이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네요. 자,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다. 부동산을 뭐를 취득했다고? 매매를 취득했다고. 그러면 취득하는 또 며칠 이내죠, 여러분?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근데 그 전에 뭘 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고자 한다면 등록한다면 그때는 그 등기 등록 전까지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 신고에는 취득 후 60일 이내와 등기 등록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칙 신고 및 납부에 관련된 내용이 됐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보통 징수로 갑시다. 보통 징수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요. 바로 이러한 신고 기한 내에 이러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로 온다 여러분? 예외. 뭐로 온다 여러분? 보통 징수랍니다. 보통 징수.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에서 예외인 보통 징수는 언제 적용하는 거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와 납부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 취득세라는 신고 의무와 납부라는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디로 온다 여러분? 바로 예외 보통 징수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가 나오면 이거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냐?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줍니다. 과세권자 액션을 취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거라면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합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바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냐? 납세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너 왜 네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에 신고 안 했어? 그럼 이제 뭐가 날라온다고 여러분? 고지서죠. 여기에는 고지서에는 뭐가 더한다 여러분? 가산세가 포함돼서 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신고라는 납부라는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신고기한테 취득세 신고 안 했다? 그럼 무신고 가산세. 했는데 적겠다? 과소신고 가산세.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등 이중계약서 등의 허위 신고했다. 즉 부정한 방법이다. 몇 프로? 40%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항상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에서 보통 징수로 올 때는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 여러분? 가산세가 쫓아온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특히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중가산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중가산세. 얘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징수에서는 여러분 중가산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중가산세가 적용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중가산세를 적용할 것이냐. 이때에 요 중가산세 불가사유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가산세 불가사유. 그러면 중가산세는 언제 때리냐. 자,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했는데 취득세 과세물권을 뭐 했는데 사실상은 취득을 했는데 자, 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거, 요게 바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그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안 하고 매각했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중가산세 몇 프로 때리냐? 산출세액의 80%를 바로 뭐로? 중가산세로 때린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의 80%를 뭘로? 중가산세로 때리는 거죠. 다만 여러분 이렇게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다더라도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닐 때나 그 물건이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간주 취득 등일 때는 이때는 이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가산세, 즉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가산세는 바로 등기 등록 대상일 때 때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일 때도 역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으로서 신고 나쁜데 예외인 보통 징수로 오면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가산세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딱 하루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세, 납세 고지서 날라왔다 이렇게 기다리기 힘드니까 요 중간에 요 원칙과 예외 사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요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요게 기한 후 신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도 아주 중요하죠. 하여튼 요 부가징수는 다 시험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뭐냐? 법정 신고 기한 이내 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어떻게 했다? 지났다는 얘기야. 지났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기한은 지났지만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기한 후 신고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첫째,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즉 다른 말로 뭘로 말하죠 여러분? 무신고자만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기한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만. 그러면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요. 요거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여기죠 여러분. 세액을 결정하여 뭐 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입니다. 통지하기 전까지. 즉 기한은 지났지만 법정 신고 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과세 관청으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주면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1개월 이내에 뭘 해주면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해주면 이때는 자 신고를 안 했죠 여러분. 무신고니까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 때려야 되겠죠. 요 20%에 얼마를 깎아주겠냐? 100분의 50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면? 1개월 이내면.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를 하면 요 놈의 50%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몇 프로 깎아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10% 깎아주겠다는 얘기요.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20%가 아니라 몇 프로? 10% 때리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 50% 깎아준다. 근데 법정 신고 기간부터 1개월은 초과했다. 1개월은 초과했지만 6개월 이내, 이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6개월 이내 했다. 그러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에 여기는 100분의 20을 깎아줍니다. 100분의 20.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에 100분의 20이니까 몇 프로죠? 2는 4%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4%를. 그러면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20%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때리겠다 여러분? 바로 16% 때리겠다 그랬죠. 왜? 20%에서 4% 깎아줬기 때문에 16%를 때린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하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없다. 그러나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취득세 부가세 있죠 여러분?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세 납부 과세 표준에다가 2%를 곱한 거에 10%를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다가 표준세에서 2% 뺀 세를 곱한 거에 대해서 20%를 바로 뭐로 내냐? 지방교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외에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세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이걸 뭘 한다 여러분? 부가세로 한다는 거죠. 다만 주택일 때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적용한다는 것 좀 봐두시고요. 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감면을 받다. 그때는 감면세액의 몇 프로를 20%를 농특세를 납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